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전공의 복귀문 닫혔다. 정부 면허정지 절차 돌입입니다. 어제가 정부가 말했던 디데이 최후 통첩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공이 얼마나 복귀했느냐 봤더니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서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명가량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일부 돌아왔다. 합쳐서 한 300명가량 돌아왔다. 근데 10,000명에 300명은 한 3%밖에 안 되죠.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지부, 공보위, 군의관을 투입했다. 전공의 복귀문 닫힌 거 아니냐. 아직 닫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휴가 끝나고 실제 절차에 들어가는 건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 아직은 좀 문이 열려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어제가 기대였지만 돌아오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입니다. 정부 교수 1,000명 증원. 네, 전공의 상당수 비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면 우리 절차대로 갈 겁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교수를 1,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수를 왜 증원하냐?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교수들도 더 많아야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는 대부분 전문의로 채용이 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국립대병원 인력 구조를 전공의가 지금 한 50% 가까이 되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전공의 수가 많아서 목소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라 그 위에 전문의를 늘리도록 하겠다라는 이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지금 오늘 일면 기사입니다. 지금 아직 갈등이 잦아들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번 3.1절에서 주말로 가는 요 연휴가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부도 연휴가 지나고 4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의협에서는 주말 동안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며칠 남은 요 연휴 기간 동안 양쪽에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전북 대신 비례 한석 줄였다. 선거구 늑장 통과입니다. 어제 본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정말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D-41일 총선을 41일 앞두고 통과가 됐습니다. 최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20대 때 39일 남기고 통과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보단 낫다. 하지만 이걸 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한석, 비례 한석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길 보겠습니다. 당초 획정위는 선거구를 253석으로 유지한다는 여야 합의 아래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한 석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 전북 의석 감축에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지역 의석을 현행인 10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대신 줄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전북, 그리고 여기는 민주당 텃밭, 이거 민주당이 잘못했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또 다음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야 텃밭 지키려 비례 한석 줄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북 한석 줄이고 비례 늘어서 민주당 잘못이야. 여기는 조선일보 여야 다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길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 대해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전북만 줄여야 되느냐라고 반발을 해서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여야는 자신의 텃밭을 지키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얘기는 아니 국민의힘의 텃밭도 사실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전북만 건드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비례 한석 줄이고 지역구 유지하는 걸로 여야 둘 다 합의를 했다. 어느 누구만의 잘못이겠느냐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구 획정안만 통과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쌍특검법 최종 무산, 민주당 명품백 의혹 더해 재추진하겠다. 네,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도이치 특검법도 있었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 특검법 거부됐었는데 어제 재표결에 들어갔죠. 하지만 결국 출석 인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무산이 됐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다시 이 이슈가 부상하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 과학기술 중국에 추월당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중국에 추월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과기부 보고에 지금 따른 내용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 평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놓고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EU가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중국, 그 위에 일본, 그 위에 EU, 그리고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네. 기술에서 추월당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네.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알록달록 꽃들입니다. 아유, 화사하다. 봄이 왔구나 싶죠. 네. 여기가 어디냐? 지금 왕십리 광장 앞에 성동구청에서 이제 새봄맞이 화단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던 게 요번에 좀 생각보다 이번 겨울이 춥지 않았고 한 달 먼저 그래서 매화도 일찍 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개나리도 3월 중순부터 벌써 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따뜻하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은 춥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춥느냐? 지금 이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요. 이런 걸 두고 또 꽃샘 추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꽃샘 추위 혹시 외출하실 일이 있으시면 옷차림 좀 신경을 쓰고 나가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오늘 비타민도 하나를 좀 먹어볼까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20%, 주거비 12% 올랐다. 화살표가 위로 솟구쳐 있습니다. 살림살이 더 팍팍해졌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걸 좀 볼까요? 2023년 4분기 소비 지출 부담 주요 항목 증감률입니다. 일단 가장 높은 거 88.5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단체 여행비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그리고 지난 이후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열외로 논외로 좀 볼 필요가 없잖아 있다라는 거.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 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실제 주거비, 연료비 등등입니다. 과일 비쌀 때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자 비용은 이자는 내야 됩니다. 주거비 들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자, 실제 주거비, 연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팍팍해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좀 지금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언제까지 안 먹느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치솟는 과일 기름값 2월 물가 다시 3%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일값. 사실 이 설쯤에서 과일 비싸도 너무 비싼데 사과 가격 보고 화나셨다는 어머님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값 안정되는가 했지만 다시 치솟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3%대로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 내 월급은 다음 기사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슬픈 소식이에요. 내 월급은 또 뒷걸음질이다라는 겁니다. 금액은 안 줄었는데 그쵸? 금액은 안 줄었습니다. 사실 살짝 오르기도 했어요. 작년보다는. 근데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볼까요? 실질 임금 추이. 네. 2018년도에 3.7, 19년 3.0 쭉 내려가다가 2021년 살짝 오르나 했다가 22년도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0.2. 그리고 2023년 작년엔 마이너스 1.1%까지 실질적으로 내 월급은 줄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참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통계치로 지금 이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소식도 있어요. 요 기사 좀 볼까요? 다음 기사. 구찌가 우리 매장 가려 샤넬 백화점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샤넬이 영업을 지난 28일부터 중단했다. 그 이유 지금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구찌 이 팝업 매장이라고 해요. 근데 요 매장이 팝업으로 없다가 잠깐 일시로 이 지어서 지금 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있는 위치가 뒤에 샤넬 매장이 있는데 샤넬 매장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볼까요? 샤넬 코리아 측은 갤러리아가 당사 부티크 앞에 이 가시성과 운영 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팝업을 설치하기로 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상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5년간 양사가 공유해온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갤러리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샤넬 국내 1호로 들어온 것이 바로 갤러리아 명품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영업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아예 뭐 이거 양사 합의한 거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 명백한 뭐 명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문을 닫을 만한 사항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 영업 중단으로 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영업을 중단하는 건 그만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샤넬의 위치죠. 샤넬이 백화점보다 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갑의 위치 누가 줬느냐? 오픈런해서 가장 먼저 가서 좀 사려고 했었던 우리가 준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전보 사이즈가 유행이죠. 컵라면도 전보 사이즈고요. 크림빵도 전보 사이즈가 나옵니다. 왜? 맛있으니까. 네, 맛있어서 전보 사이즈 나와요.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재밌는데 왜 전보 사이즈 안 나오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 확대 편성으로 전보 사이즈로 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끝나는 시간보다 20분 더 확대 편성을 해서 9시 30분까지 전보 사이즈로 더 재밌게 이 귀한 이런 정보들 좀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이죠. TV로 크게 보시다가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